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주에서 살고 있고요. 예,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차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 살기 전에 이제 해외를 한 7, 8개국 정도 돌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여행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중남미 쪽에 좀 오래 거주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중남미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또 충북의 멋과 특히 이제 이쪽에 맛있는 곳들이 많다고 해서 그쪽을 좀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가 오랫동안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맛과 비교해서 어떻게 또 이제 충북의 맛집들이 이 한국의 맛을 표현해내고 있는지 그걸 이제 특정적인 시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사실은 뭐 제가 이 한국에 대한 여행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재밌게 여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의 어느 한가로운 골목.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울리는 기계 소리에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빵과 향긋한 커피가 기다리고 있는 빵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빵 냄새 좋다. 냄새 엄청 좋네요. 여기 이 시내 둘러보다가 여기 빵집이 있다 그래서 좀 찾아왔는데 와, 일단 외관부터 그렇고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그럼 제일 유명한 빵이 뭡니까? 좀 먹어보고 싶은 게 좀 많아서요. 저희 치아바타 종류가 메인인데 네.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저희 옥수수 치아바타가 저희 옥수수 치아바타요? 괴산 찰옥수수 가루 넣어서 만들어서 약간 괴산이 옥수수로 유명하죠. 네. 네.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고 최근에 시금치 철이어가지고 시금치 치아바타 새로 시작했는데 시금치요? 네, 시금치 치아바타 어떠세요? 그 맛이 있나요? 맛있어요. 시금치가? 네. 빵이랑? 맛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신님께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빵.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곳은 지난 2020년 적적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이탈리아 빵 치아바타 전문점인데요.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어서 사장님의 자부심도 정말 남달랐습니다. 숙성 반죽을 쓰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만들 거를 전날부터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늘 아침에 벌써 반죽을 쳐놓은 사전 반죽을 쳐놓은 상태고요. 그거가 내일 아침까지 저온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냉장고로 들어갈 거예요. 냉장고에서 저온 발효를 하루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일 아침 본 반죽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반죽을 가지고 이제 1차 발효 진행하고 1차 발효한 거를 성형을 한 다음에 이게 성형한 게 저런 모양 만드는 거 같은 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효를 해서 성형한 상태로 2차 발효를 한 다음에 걔가 어느 정도 또 발효가 끝나면은 굽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빵 만드는 저희 순서예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방성기 대표 부부는 귀촌을 위해 괴산으로 내려왔고 아내가 취미생활로 즐기던 제빵으로 인생이 막 귀촌살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건강한 빵에 지역 특산물도 접목시키며 괴산 사람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주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공간에서 두 분이서 이렇게 앙당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은데 어떠세요? 그분들? 정말 부러우신 건가요? 부부는 역시 같이 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아시잖아요. 결혼하셨으면. 진심 아니시죠? 빵이 잘 익어가는 작은 시골 마을 빵집엔 부부의 사랑도 함께 익어갑니다. 이 집 대표 메뉴 치아바타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도 즐겨 찾는다고 하는데요.
청주나 이런 큰 도시에서도 찾기 힘든 그 치아바타라는 이런 귀한 빵들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하잖아요. 시골에 이런 그 빵집 그리고 커피숍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시면은 빵이 다 동이 나요. 시골 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 치아바타는 이태리 빵이에요. 이태리 빵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만들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982년도에 예전에 되게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유명한 카레이서였던 친구가 아버지 제분소를 물려받아서 프랑스에는 바게트가 있는데 이태리에는 좀 유명한 빵이 뭐가 없을까? 좀 그리고 가벼운 빵이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치아바타래요. 이게 뜻은 이제 이태리어로 낡은 슬리퍼, 뒷굽이 다 해진 슬리퍼, 예, 그런 뜻인데 이 빵 모양 자체가 그때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신던 그 슬리퍼 모양이랑 닮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이 안쪽에 있는 치아바타의 핵심은 사실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샌드위치를 위해서 만든 빵이래요. 근데 이제 바게트로 빵을 하면은 좀 빵 자체가 양이 많고 좀 무거우니까 이 치아바타로 만들면은 이 빵의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그 양이나 밸런스가 야채랑 잘 어울려서 바게트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유기농이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발효 자체를 오래 가져가지 않고 그냥 본연의 맛을 좀 많이 살리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게 괴산이 옥수수로 유명한데 이 옥수수랑 치아바타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건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맛인데 이 찰옥수수가 갖고 있는 단맛이 다른 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 맛의 균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태리와 우리나라 충북 괴산 시골의 좋은 콜라보. 시금치도 의외로 맛있고요. 적적했던 시골 마을 목도리엔 투박하지만 담백한 맛, 때로는 재료에 따라 다채로운 맛으로 변신하는 매력적인 빵 치아바타가 오늘도 맛있게 부풀어옵니다. 이번엔 정성 가득 손맛의 진수를 만났습니다. 아, 이 집 맞네. 아, 딱 사진이 여기 있구나.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점심에 이 괴산에 또 부대찌개 맛집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고요. 특이한 점은 일반 햄이 아니고 수제 햄으로 만든 건강한 부대찌개라고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부대찌개인데 여기 사진에도 보시죠. 와, 수제로 만든 부대찌개. 좀 맛이 좀 기대가 되네요. 배도 좀 고프고요. 얼른 들어가 볼게요. 식사 시간이면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 집. 맛있음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대찌개는 햄과 얼큰한 국물의 조합에 밥도둑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이곳이 맛집으로 소문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대찌개 같은 거 많이 드세요? 아니 그렇게 안 먹는데 오늘 맛있네요. 수제라서 더 맛있는 건지 맛있어요. 햄이 다른 것보다 부드러워요. 다른 건 뻣뻣하고 그런데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덥고 땀이 뻘뻘 나요. 너무 맛있어갖고. 햄을 이렇게 싸서 먹어야 부대찌개는. 사람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저도 막 침샘이 요동치는 게 밥 한 공기랑 뚝딱 해치우고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햄이 총 몇 종류예요, 이거? 7가지요, 이거. 그쵸, 7가지죠? 네네. 이걸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다 직접 만들죠. 맛있겠네요. 3가지, 4가지도 아닌 무려 7가지 햄을 손수 만들고 있다는 이 집. 정성을 다하는 손길에 기대치도 덩달아 상승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대찌개라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죠. 어떻게 보면 6.25 시절 때 통해갖고 이제 미군에 있던 그때는 이제 햄이라고 안 하고 부대고기라고 불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먹었던 게 우리 입맛에 맞춰서 김치랑 매운 고춧가루 넣고 처음에 이제 국물을 넣어서 끓여 먹게 된 게 계기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는 거리가 먼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판을 완전히 좀 바꾼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에서 살면서 사실 남미 사람들이 소세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빵하고 소세지를.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소고기가 유명하고 또 생소세지, 초리소라고 하는 생소세지가 유명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종류인데 이제 여기는 사장님께서 독일식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예, 그래서 남미에서 먹어봤던 그 초리소랑 어떤 맛이 조금 다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세지 본고장이 독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소세지의 맛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좀 돼요. 이곳 송순옥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했던 수학학원을 접고 수제엠 배우기에 뛰어든 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딱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못 해낼 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엄마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44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큰아이들은 25, 23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막내가 11살이에요. 네, 그래서 그 녀석을 낳았는데 뭐 소세지 햄은 저도 좋아하는 식품 음식이기도 하고 아까 요 아이를 키우면서 시중햄을 먹이다 보니까 너무 엄마로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이게 독일에서 1호 마이스터를 따신 분이 그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학교를 차렸어요. 식육 가공을 차렸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가서 나도 소시지나 배워서 소시지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나도 먹고 우리 가족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2년 동안 매주 놀러 삼아서 가서 소시지도 만들어서 갖고 와서 먹고 너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리 아이가 중증자폐라는 거를 이렇게 소세지 배우러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나중에 이 소세지나 만들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냥 일단 소세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도 거기 교육생들 중에 많이 배워하는 게 부대찌개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에도 또 잘 되고 그래서 너무 맛있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그냥 무모하게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학원 운영과 비교해 힘든 걸로 말하자면 지금이 100배, 아니 그 이상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맛있다 라는 그 한마디면 그런 생각들도 잠시라는데요. 이곳의 수제햄은 방부제와 증량제, 색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건강하고 정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고파갖고 못 기다리겠어요. 일단 하나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모르는 건데? 사장님 이거 떡갈비 맛 나요. 어떤 거? 이거. 이거 떡갈비예요. 아, 그죠? 네, 떡갈비예요. 이건 돼지고기 뒷다리로 만든 떡갈비예요. 아, 돈 떡갈비. 후지라고 표현하는데. 후지. 아, 그래. 와, 엄청 맛있네요, 이거. 보통 소세지의 기본 원료는 돼지고기 뒷다리로 거의 만들고 네. 이런 경우는 등심을 넣은 거고 돼지 등심을 등심이요? 깍둑 썰기 해가지고 네. 고기 통째로 넣은 거고 이런 경우는 소고기가 들어간 약드 버스트. 이거 콜컨 종류예요. 샌드위치나 맥주 안주로 많이 먹어요. 아. 일단 안 짜요. 네, 하나도 안 짜네요. 그러니까 뭐 짠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세지다 보니까. 그런데 시중에 파는 이제 가공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랑은 좀 완전히 좀 결이 다른 맛이에요. 그러니까 생고기와 가공육이 약간 중간 형태? 근데 생고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원래 부대찌개는 처음에 나올 때 이런 찌개 형태가 아니었대요. 볶음 형태로 해서 막걸리 안주로 처음에 먹다가 이제 의정부나 혹은 또 이제 또 유명한 송탄 이런 데서 이제 그 사골육수라든가 그다음에 국물을 이제 부어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찌개 형태의 부대찌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요거랑 또 되게 유사한 존슨탕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66년도에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를 기념을 해서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의정부 같은 경우에 부대찌개랑 송탄의 부대찌개랑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돼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등장한 음식 부대찌개. 이곳에선 사장님의 손맛과 괴산만의 색을 입혀서 그 아픈 역사를 잊게 하는 건강식으로 재탄생하고 있는데요. 가을에 고추 딸 때 우리 아버님이 고추를 굉장히 많이 따주세요. 그때는 이 소세지 엄청 많이 만들어서 부대찌개 다 익어놔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버섯이 좀 많이 나오면 버섯 불고기 같은 소세지 넣고 저는 그냥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옥수수가 많이 나오면 옥수수 떡갈비를 좀 넣고 막 그래요. 아 그럼 계절 제철 식재료로 네, 식재료로 조금씩 네, 변형을 시켜서 주변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네요. 겨울엔 한겨울에는 김치 넣고 김치 소세지도 만들고. 우리 계산에 또 올갱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갱이 소세지를 만들어 볼까? 아 괴산에 또 올갱이가 유명하죠. 그렇죠. 그죠. 뭐 그러니까 나오는 농산물에 따라서 네. 뭐 감자 넣고 떡갈비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활용할 수 있는 거 많겠더라고요. 그거는 이런 소규모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조금 더 있다 가공 공장을 하면 한번 다 시도해서 특산물로 만들 수 있는 소세지 계속 만들어내려고요. 와, 멋진 아이디어십니다. 그죠? 네, 그죠? 메이드 인 괴산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 계산군수님 꼭 보셔야 돼요. 지역 농민분들의 시름까지 생각하는 사장님의 착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엄마의 마음이 탄생시킨 수제음 부대찌개. 보글보글보글 먹기 좋게 끓으니까 조금 더 맛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골 육수로 만든 국물을 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좀 덜 끓었어요. 좀 더 끓여. 원래 이 부대찌개는 좀 약간 쫄아야지 맛있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물이 덜 졸은 게 아니고 일반 부대찌개보다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심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맛있네요. 근데 깊네요. 전골 같아요. 전골. 햄을 밥에다 싸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일반 부대찌개는 이런 햄 안 나오거든요. 맛있다. 처음에 딱 드시다 보면 심심하네, 담백하네 이러다가 맞아요. 또 드시다 보면 이 소세지의 깊은 향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고기찌개인 듯 부대찌개인 듯 뭐 그런 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햄의 특징은 고기 함량이 고기와 향신료. 네. 그럼 하루 이틀이면 소진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하루에 보통 한 40kg 정도씩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산과 증권 매장 2군데 있는데 거의 요새 다 소비가 돼요. 소비가 되면 그러니까 3일 못 가요. 부대찌개를 워낙 좋아하는지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담백한 부대찌개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누군가에겐 일상에서 먹는 밥 한 끼에 불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곳 부대찌개 한 그릇은 엄마의 정성 그리고 진심을 담아냈기에 맛의 감동을 느끼기 충분합니다. 아우. 일반적인 부대찌개하고 다른 점이 조금 있다 그러면요. 일단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간이 좀 심심해요. 네, 소세지도 간이 심심하고 국물도 간이 심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쫄아도 생각보다 안 짜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햄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반 부대찌개들은 소세지 하나, 스팸 하나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2종류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햄 종류가 좀 다양하니까 조금 더 국물 맛이 진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건강한 맛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제 만점 1점. 네? 어제 만점 1점 몇 개? 정말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5점 만점에 별은 저는 진짜 내겠습니다. 세 개는 일단 제가 매번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대찌개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요. 하나는 노력. 네, 이 햄을 오랫동안 만들어 내신다는 노력. 다른 부대찌개들은 그냥 막 집어넣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대찌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그 약간 쫄았을 때 그 꾸덕꾸덕함. 인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일단 별 하나를 사장님 몰래 뺐습니다. 그래도 뭐 충분히 맛있습니다. 정성. 그 두 글자가 가져다 준 최고의 맛.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당 음식은 조미료도 좀 써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까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다음에 오시면 더 자극적인 맛으로 겁나 맛있게 준비해 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려요. 네. 네. 저희 부대찌개를 드시고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부대찌개예요. 엄마 이런 부대찌개 처음 먹어봐요. 건강한 맛이 느껴져요. 담백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진짜 막 하루에 피곤이 그냥 싹 달아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의 하루 종일 듣고 살아요. 그 정도 맛이에요. 이곳의 부대찌개 한 그릇에 담긴 건 비단 맛 좋은 햄만은 아니죠. 끓이면 끓일수록 깊어가는 정성 아닐까요? 충북 괴산이라는 동네에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요. 일단은 들어오기 전부터 기대를 했던 거는 호수와 산의 고장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명성대로 일단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저는 다른 여행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알려진 게 별로 없어서 자연에 대한 기대는 하고 왔는데 음식에 대한 기대는 사실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그 되게 시골스러운 곳에 있던 정말 이태리 정통 치아바타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점심 부대찌개까지 이렇게 괴산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나니까 일단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든든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첫 촬영이다 보니까 좀 오버도 많이 하고 좀 떨리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실감나게 재밌게 또 멋진 충북의 지역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거 먹어야지.
아우. 에이, 먹을 거만큼이나 놀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먹고 보고 먹고 즐기고. 그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충북의 이번 시즌 여행을 담당하게 된 실속파 여행지기 이주영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젤로 좋은 데로 골라다가 숨은 이야기나 여행 꿀팁 등 아주 꽉꽉들이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충북 여행 따라오시죠. 믿으세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요. 이곳 충북 괴산인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산이 정말 많습니다. 조령산, 희양산, 박달산, 보명산. 바로 떠오르는 게 한 이 정도. 사실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산의 고장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특히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봄의 괴산의 모습은 어떨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출발! 봄이야 말해 뭐하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래도 괴산이니까 더 아름답겠죠? 오, 봄꽃, 들꽃 진짜 많이 폈다. 언제 이렇게 변했대? 봄이긴 한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저 오늘 하늘 목장이요. 아, 그러세요? 여기 걸어서는 못 가요. 진짜 여기 근방에 있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에요. 여기는 유진차도 경사 가시면 못 올라가고요. 네. 가시려면 저 차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태워주실 거예요? 이제 타세요. 아, 진짜요? 아, 이거는 진짜 일반 차가 못 올라가겠네요. 내릴까요? 네. 으악! 네. 근데 이쯤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일꾼이자 주인이자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제 농장주.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동물복지 농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여기가 친환경 축산, 유기농 축산, 동물 다 갖고 있는데 사실 동물을 기르다 보니까 네. 우리 마음대로 기르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살게끔 하는 게 복지고요. 또 한 가지 애들이 이제 한 10년 이렇게 오래 살아요. 살다 보면 또 자연사도 하거든요. 그때까지 길러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 일부러 이제 명을 좀 단축한다거나 그렇진 이런 거 않습니다. 없이요? 예. 얘들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개가? 강아지? 네, 개가 안 몰아요? 아, 아니요. 왜냐면 네. 배가 이제 보통 몰잖아요. 네네. 애들은 스트레스예요. 그럼 지금 여기 쭉 가는 게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100마리 정도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저 밑에 애기들 또 중간 새끼들까지 해서 약 300마리 정도? 아, 다른 공간에 또 있어요? 예, 이제 외축사 또 있습니다. 관리하기 엄청나시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애들은 이제 결국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가는 애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스스로 하기 힘들죠. 최대한 애들 맞추죠,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이 갑이에요. 저희는 이제 애들의 일꾼이죠, 네. 일꾼. 밥도 줘야 되고, 치료도 해줘야 되니까. 네. 아, 그럼 그렇게 되면 얘들
뭐 사람도 엔돌핀 돈다고 하잖아요. 행복하면은. 얘들도 그래서 뭐 사냥류가 더 맛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사냥류는 많이 나고요. 맛제트 양도 많이 나고 맛제트 아마 틀릴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은 사냥하고 이제 네. 차원이 달라요. 진짜 맛있겠네요. 정말 다릅니다. 이제 드셔보신 분들은 왜 맛이 자꾸 바뀌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방목의 특징이에요, 특징. 뭐 계절에 따라서 뭐 습도도 달라지고. 그렇죠. 얘들이 나가서 뭘 먹는가에 따라서 맛은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연방목장의 특징이에요. 장점이죠. 이제 소비자가 이제 그건 아직 모르시는데 실제로 애들은 젖이 매일 똑같아지면 공장이라고 공장 사육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매일 바뀌어져요. 그럼 봄에 나오는 사냥류 진짜 맛있겠어요. 궁금하네요. 지금이 제일 산뜻하죠. 진짜 맛있겠어요. 맛있어요. 이쯤 되면 먹어보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사장님이 사실 아까워서 저도 못 먹었는데 이따 한번 드려볼게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마시라면 가볼까요? 그래. 가볼까요? 우리 너 데려다 주고 갈 거야. 가자. 가자. 진짜 우리 충북에서 이런 광역이 나올 줄이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그림이네요. 자리도 어쩜 저렇게 잘 잡았는지 나무 아래서 쉬고 있어요. 이야, 그림이다 그림. 대관령 같아요. 작은 대관령? 진짜 매번 산세만 보다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정말 속세랑 멀리 떨어진다는 느낌. 여기가 괴산이 맞나 싶다가도 진짜 힐링 그 자체네요. 그리고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이 사냥의 울음소리로 ASMR. 풍경도 너무 좋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모든 소리라든지 공기라든지 다 다릅니다. 마음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우와! 촬영하는 줄 아나? 안녕! 어머, 너무 예쁘다! 안녕! 아니, 어떻게 이래요? 보통 이제- 사람이 오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엄마인 줄 알아. 강아지 같지 않아요?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를. 얘들은 그럼 이 정도의 양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먹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2번. 아? 이거밖에 안 먹어요, 얘들이? 네, 2번 이상을 먹으면 네. 배는 부를 줄 몰라도 애들이 안 크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딱 정량만 먹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어야 잘 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배만 나오고 성장을 못 해요. 적당량을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농장이 되게 깨끗하네요. 깨끗해요? 네. 잘 봐주면 고맙네. 다들 바쁘시네요. 이제 막 시작하셨나 봐요. 맞아요. 이제 아침에 네. 막 딴 것을 갖다가 네. 지금 이제 가공을 해서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을 택배야. 그러니까 그날 짠 거는 그날 나가는 거예요. 네. 신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최선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제가는 잘 몰라. 나는 목장을 관여하고 여기는 우리 사장, 이제 아들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요.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봐야지 전 잘 몰라. 왜 이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거 시중에서 파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통 유통 경로 어디로 판매가 돼요? 저희는 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소비자한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다른 최소한의 가공 외에는 하는 게 없어가지고 신선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비 기한은 저희가 14일로 보고 있고요. 유통 기한은 저희가 이제 7일로 보고 있어요. 또 일반 목장이 아니라 동물복지 농장이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오는 자부심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아무래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동물성 의약품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한데 저희는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죠. 그것도 알아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그럴 때 확실히 더 그런 게 있어요. 자부심적으로. 저도 우유를 매일 마시는데 달라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고소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짭조름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안에서 또 뭘 느꼈냐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단맛이 약간 느껴져요. 오랜만에 마셔보신 이제 사모님은 또 어떻게 맛을 어떠셨어요? 되게 고소하죠, 이게. 네. 그리고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소화가 잘 되니까 일단은 그런 게 좋아요. 피부의 비결이신가 봐요. 지금 마시는 산약 우유는 저희가 이제 구매할 수 있지만 여기 목장 보시고 또 오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무나 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열린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왜냐면 우리 시골의 축산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혐오스러운 뭐 축사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자연환경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도 오픈해줘요. 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축사인들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보고 하시라고 해서 저는 항상 오픈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특히나. 특히 좋아하죠. 네. 특히 좋아하죠. 저희가 사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기가 힘들어 하시죠. 그래도 거의 다 오시면 보람은 있다고는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혐오라고 이 단어를 꺼내시긴 했는데 제가 봤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깨끗하고 사냥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번 와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얘들은 다른 건 저희는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 소리만 안 지르면 될 것 같고요. 막 이제 애들이 오면 만져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쫓아가서 만지지만 하면 돼요. 왜냐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제대로 위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제들한테 붙어 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적이니까 제대로를 위해서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기산군에서 이제 사리면 제일 높은 봉우리에 있는데 여기가 청정 지역이에요. 우리 기산군이.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갖고 가고 싶다. 누가 아무 때도 오픈해서 봐도 축산이 이런 거구나, 누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든지 나는 기산군의 사냥 목장을 하는 기본적인다고 할 수 있는 항상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목장을 유지하고 싶어요. 사냥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그렇죠. 감사합니다. 날 깨우는 목소리에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 와! 기지개를 켜고 창문을 열. 야. 묵었던 먼지를 털어버려. 와, 진짜 시원하다. 물 많네. 개구리. 올챙이. 아이고, 시원해. 안 차갑다. 야. 길가에 들꽃을 한가득 걷고 너에게 안겨주고 싶어. 어디 갔지?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소중한 얼마를 줘도 절대 살 수 없는 이 시간. 아주 잘 숨어 계신데요. 하지만 다 보입니다. 나오세요. 괴산의 청정 자연 속 올챙입니다. 그래도 제가 자연 속으로 돌려줘야겠죠? 자, 다신 잡히지 마. 갔어요. 숨었어. 여기 있어요. 보인다. 여름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텐트 딱 쳐두고 그늘막이니까 물놀이 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딱이죠.
지금 여기가 그 화양구곡 제1곡 바로 옆이더라고요. 여기가 초입이니까 또 가면은 9개 곡이 있잖아요. 그 곡곡마다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가 볼게요. 출발. 다시 출발. 이루어진대 마음과 마음의 끈이 흐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제가 화양구곡을 보고 있는데 잘 몰라서 혹시 아주 제대로다가 찾아오셨습니다. 네, 하양구곡은 1곡서부터 네. 9곡까지가 거리가 대략 3.5km 정도 됩니다. 왕복은 7km 정도가 되고요. 네. 이렇게 계곡에 물 따라 가지고서 타박타박 걸으시면은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오. 9곡까지 갔다 오실 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어디가 1곡이고 어디가 2곡인지. 1곡은 여기에서부터 저 밑으로다 물 밑쪽으로다가 대략 그 형성이 돼 있고요. 네. 요 앞에 보이는 이곳이 2곡, 그다음에 3곡 읍공암, 4곡 금사담, 5곡 첨성대, 6곡 능운대, 7곡 와룡암, 어렵네. 8곡 학소대, 9곡 화천. 이렇게 각 곡별로다가 아름다운 풍경에 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9곡 풍경은 아름다운 9개의 풍경을 모아놓은 곳이다 해서 9곡이라고 한 번에 일컬어 말하지요.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도 그 속세를 다 마다하고 여기로 들어오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께서 17세기에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서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계곡이 명승지로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게 됐던 계곡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닌 계곡이었었는데 네.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라고 하는 대단하신 학자가 이곳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이 17세기서부터 명승지 중에 명승지로 부각이 됐던 거예요. 각 구곡마다 이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여기는 금사담? 네. 금사담인가요? 금사담이 보면은 밑에 모래가 있잖아. 저 모래가 햇볕이 비치는 아침에는 금모래로 반짝인다고 해가지고서 금사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암서제는 우암 선생님께서 이곳에 들어와서 구곡을 설정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저기에 독서당을 짓고서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지만 옛날에는 물이 아마 많았던 모양이에요. 기록에 보면 배를 만들어서 여기를 건너다니면서 저기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야 노래소리도 진짜 크고, 이야, 진짜 화려하네요. 이 다리가 주영 씨 어떤 다리냐면은 이 달천 괴강을 갖다가 건너는 괴산에서는 제일 먼저 지어진 다리예요, 이 다리가. 아, 지금 저희가 건너는 다리가요? 그렇죠. 근데 이 다리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용을 안 하니까 저쪽 편에 보이는 새로운 다리들을 놓고 이 네. 다리는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그 다리를 다시 이렇게 활용을 갖다 하네요. 네, 새롭게 단장해서. 그래요. 저는 또 이렇게 보니까 화려해서 저희 막 런웨이 걷는 것 같고 좋은데요? 예, 아주 저도 굉장히 기분이 상큼하네요. 이게 지난달 한 달도 안 됐어요, 개장한 지가. 따끈따끈한. 저도 이거를 보러 일부러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우두커니 바라보고서 갔는데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기도 있고 지금 맞은편에도 저기도 하나 보이고 저기도 불빛이 켜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오른쪽 언덕 위에 있는 건 화엄 서원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옛날에 서원이 있던 곳이고요. 좌측의 맞은편은 우리 여기와 같이 연결된 괴강 불빛 공원이에요. 공식적으로다가 이름을 갖다가 지은 것이. 그래서 저쪽에 가면은 또 신기하고 이상한 조명들이 많이 있어서 가보시면 알아요. 일단 제 마음속에 저장해두고 이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진짜 화려하죠. 여기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괴강 불빛 정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위에 다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삭막한 공간일 수 있는데 이렇게 화려한 장식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색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잘 될 거야, 영원히 사랑해, 넌 너무 예뻐, 걱정 마, 이런 응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오셔서 인생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위로, 위안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충북괴산 여행 어떠셨나요? 좋으셨죠? 해가 떠오르면 아름다운 산수가 쭉 펼쳐지고요. 해가 지고 나면 이렇게 또 다른 빛이 피어납니다. 과거와 현대의 낭만이 공존하는 곳, 낮부터 밤까지 쭉 즐겨도 이 지루할 틈이 없는 곳, 바로 이것은 충북 괴산입니다. 저는 좋은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음에는 꼭 같이 와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충북 괴산으로 여행 오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